쇼핑몰 경비원 생선 냄새 난다며 노인을 모욕하고 쫓아냈지만 그의 정체를 알고 나서는 용서를 빌다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 강남 센트럴 플라자. 이른 아침 쇼핑몰의 철제 셔터가 천천히 올라가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 소리와 함께 김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그의 나이 35, 쇼핑몰 경비원으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되어간다. 준호는 거울 앞에 서서 제복을 정돈한다. 검은 머리카락을 빗어 넘기며 그의 눈에 피로가 서려 있다. 어젯밤 늦게까지 아버지의 병원비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다. 김준호 씨, 오늘도 힘내세요. 동료 경비원 박민준이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한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네, 민준 씨도요. 그는 쇼핑몰 로비로 나와 자신의 위치로 향한다.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를 방인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이 호화로운 공간과 자신의 삶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새삼 실감한다. 오전 10시 쇼핑몰이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한다. 준호는 늘 그랬듯이 방문객들을 예의주시한다. 그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몇몇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한 노인이 천천히 쇼핑몰에 들어선다. 허리가 굽은 그 노인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가방을 들고 있었다. 준호의 시선이 즉시 그 노인에게 고정된다. 노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걸어간다. 그의 걸음걸이가 불안정해 보인다. 준호는 그를 유심히 지켜본다. 노인이 고급 시계 매장 앞에서 멈춰 서자 준호의 의심은 더욱 커진다. 저 노인 수상한데. 준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그때 노인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넘어질 듯한 모습을 보인다. 준호는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노인에게 다가간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준호가 묻는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본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하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저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준호는 노인의 옷에서 나는 냄새에 인상을 찌푸린다. 비린내, 마치 오래된 생선 냄새 같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선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준호의 말투가 갑자기 날카로워진다. 노인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는다. 아, 저는 그저 구경하러 왔을 뿐인데요. 준호의 의심은 더욱 커진다. 구경만요? 어르신 같은 분이 이런 고급 쇼핑몰에서 뭘 구경하신다는 거죠? 노인의 얼굴이 붉어진다. 젊은이, 나도 이런 곳에 올 자격이 있어. 내가 비록 이렇게 보여도. 준호는 노인의 말을 자르며 강압적으로 말한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기는 당신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닙니다. 나가주셔야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한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한다. 준호는 이를 눈치채고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 어서 나가세요. 여기 계시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준호가 노인의 팔을 잡아 끈다. 노인은 저항하려 하지만 준호의 힘을 당해낼 수 없다. 이러지 마시오, 젊은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오. 준호는 노인의 말을 무시한 채 그를 출구 쪽으로 끌고 간다. 어르신, 솔직히 냄새가 너무 심해요. 생선 비린내 나는 것 같아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거예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이렇게 대하면 되겠소? 나도 인간이요.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소. 하지만 준호는 이미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노인을 거칠게 밀어 쇼핑몰 밖으로 내보낸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노인은 바닥에 넘어져 신음을 내뱉는다.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본다. 몇몇은 준호를 향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인다.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노인을 대해도 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준호는 이 모든 소리를 무시한 채 쇼핑몰로 다시 들어간다. 그의 가슴은 아직도 분노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새우며 오기 시작한다.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켠다. 뉴스에서 그날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오늘 오후 강남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경비원이 노인을 폭력적으로 내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경비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쉰다. 그의 머릿속에는
노인의 슬픈 눈빛이 맴돌고 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 확인을 하자 쇼핑몰 관리자의 번호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다. 김준호 씨, 내일 아침 일찍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오늘 일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전화를 끊는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밤이 깊어갈수록 준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진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본다. 노인의 슬픈 눈빛, 주변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 그리고 자신의 분노의 참모습.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진다. 준호는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운다. 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의문이 맴돈다. 그 노인은 대체 누구였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아침이 밝아오자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쇼핑몰로 향한다. 그의 앞날은 불확실하기만 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그리고 그 노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쇼핑몰 관리자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들어오세요라는 말에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다. 관리자 이상훈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엄중했다. 김준호 씨, 앉으세요. 준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이상훈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준호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어제의 사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상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준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 노인분이 수상해 보여서. 이상훈은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수상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노인을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상훈은 한숨을 쉬었다. 김준호 씨, 당신의 행동은 우리 쇼핑몰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상훈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는 당신을 즉시 해고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10년 근속을 고려해 난 당신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려고 해요. 준호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노인분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한 달간 무급 정직 처분을 받게 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세요. 한 달 후에 다시 이야기하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해고는 면했지만 앞으로의 한 달이 걱정되었다. 더구나 그 노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막막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동료 박민준을 마주쳤다. 준호 씨, 괜찮아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준호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나도 안 괜찮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준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죠. 준호는 민준의 말에 작은 위로를 받았다. 고마워요, 민준 씨. 근데 난 그 노인분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 노인분, 가끔 우리 쇼핑몰에 오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주변 노인정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내일부터 주변 노인정을 다 둘러봐야겠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쇼핑몰 주변의 노인정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많은 노인들이 그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몇몇은 그를 알아보고 매정하게 대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노인의 행방을 찾지 못한 준호는 점점 좌절감에 빠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작은 공원에서 그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벤치에 홀로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노인에게 다가갔다. 저 어르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 당신이군요.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노인의 반응을 기다렸다. 젊은이, 고개를 들어보게.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노인의 눈에는 이제 분노 대신 연민의 빛이 어려 있었다. 나는 자네가 한 행동에 대해 여전히 화가 나 있네. 하지만 자네가 이렇게 찾아와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는구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용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네. 하지만 자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내게 자네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픈 아버지의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그날의 감정적인 폭발까지. 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노인은 묵묵히 준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이, 자네의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건 알겠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줄 권리는 없어.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 동네에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이 있다네. 거기서 한 달간 봉사활동을 해보는 건 어떻겠나? 준호의 눈이 밝아졌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매일 독거노인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차 노인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갔다. 그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배웠고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반성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준호는 점점 변해갔다. 그의 얼굴에서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노인들을 대할 때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를 보였다. 한 달이 지나고 준호는 다시 쇼핑몰로 돌아갔다. 이상훈 관리자는 준호의 변화를 눈여겨보았다. 김준호 씨, 한 달 동안 많이 달라진 것 같군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제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거예요. 준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쇼핑몰을 찾는 모든 손님, 특히 노인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했다. 그의 변화는 동료들과 손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의 사건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 노인의 진짜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고 언젠가는 그 비밀이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준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게 될 것이었다. 준호가 쇼핑몰로 복귀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의 변화는 눈에 띄었고 동료들과 손님들 사이에서 그의 평판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평소와 같이 출근했다. 그러나 쇼핑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동료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큰일 났어요. 어젯밤에 누군가가 우리 쇼핑몰 벽에 노인 학대자들의 소굴이라고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대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즉시 자신의 과거 행동이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직감했다. 그때 이상훈 관리자가 다가왔다. 김준호 씨, 내 사무실로 와주세요.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상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상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준호 씨, 이번 사건이 당신의 과거 행동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도 조사를 시작했고 우리 쇼핑몰의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됐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훈은 한숨을 쉬었다. 일단은 평소대로 근무하세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노인분에 대해 더 알아낸 것이 있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여직원이 급하게 들어왔다. 관리자님, 큰일 났습니다.
뉴스에서 우리 쇼핑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우는 즉시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는 그날의 사건 영상이 다시 한번 방영되고 있었다. 지난달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의 피해자가 사실은 유명 기업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노인은 강남 센트럴 플라자의 실제 소유주인 김영호 회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준호와 이상우는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그토록 무례하게 대했던 노인이 바로 쇼핑몰의 실소유주였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상훈이 중얼거렸다. 뉴스는 계속되었다. 김영호 회장은 평소 자신의 사업체를 점검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강남 센트럴 플라자는 심각한 불매운동에 직면하고 있으며 주가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상우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회사에서는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할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이상훈을 바라보았다. 관리자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걸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이상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아니요,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그 김영호 회장을 다시 만났다. 김 회장은 여전히 검소한 차림으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김 회장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 회장은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젊은이, 앉게나. 준호가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자 김 회장이 말을 이었다. 나는 자네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봤네. 그리고 그 노력을 높이 샀지. 준호는 놀란 눈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다.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내 사업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변장을 하고 다니곤 해. 그날의 사건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우리 쇼핑몰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행동으로 인해 회사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김 회장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봐, 고개 들게. 우리는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는 거야. 준호는 김 회장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우선 자네와 쇼핑몰 직원들이 함께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그 과정을 대중들과 공유하면 좋겠어.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네, 정말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이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내일 아침 나를 만나러 오게.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지.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김 회장을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실버 드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쇼핑몰 내에 노인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준호는 열정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는 동료들을 설득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며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나갔다. 처음에는 많은 직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점차 준호의 진정성에 감동받아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쇼핑몰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고 SNS에서는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준호는 이러한 비난에 직면할 때마다 좌절감을 느꼈지만 김 회장의 격려와 동료들의 지지 덕분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한 달 후 실버 드림 프로젝트의 첫 번째 행사가 열렸다. 쇼핑몰 1층에 마련된 노인 휴게 공간에서는 무료 건강검진과 문화 공연이 진행되었다. 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행사장을 둘러보았다. 처음에는 몇몇 노인들만이 조심스럽게 행사장을 찾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노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쇼핑몰 직원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행사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한 노인이 준호에게 다가왔다. 젊은이, 고마워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준호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려야 해요.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는 실버 드림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를 내보냈다. 많은 시민들이
쇼핑몰의 변화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서서히 불매운동의 기세도 꺾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단순히 실수를 만회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준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한편 김영호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준호의 변화와 노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쇼핑몰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김 회장은 준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준호 씨, 자네의 노력에 대해 정말 감사하네. 하지만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어.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네. 언젠가는 이 사업을 물려줄 사람을 찾아야 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쇼핑몰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도 결정해야 하지. 준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김 회장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김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준호 씨, 자네가 보여준 변화와 리더십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하지만 앞으로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자네는 그 도전을 받아들일 강남 센트럴 플라자의 화려한 조명이 밤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김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쇼핑몰 입구에 서 있었다. 오늘은 그가 그토록 기다려온 날이었다. 10주년 기념 행사의 주인공인 쇼핑몰 회장이 방문하는 날이었다. 준호 씨, 긴장돼요? 박민준이 다가와 물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네, 솔직히 많이 떨려요. 이번 행사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쇼핑몰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섰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차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의 눈이 크게 떠졌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그가 몇 달 전 쇼핑몰에서 쫓아냈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저분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와 직원들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센트럴 플라자의 회장 최재성입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최재성 회장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왔다. 김준호 씨 기억하고 계시죠?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 회장은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멈추게 했다. 지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감사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최 회장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모습으로 쇼핑몰을 방문했는지 아십니까? 최 회장이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우리 쇼핑몰의 실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었죠. 그리고 김준호 씨 덕분에 그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최 회장을 바라보았다. 최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준호 씨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의 더 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지 말이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최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 회장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준호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최 회장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 고개를 들어요, 준호 씨. 당신의 변화와 노력이 우리 쇼핑몰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 순간 쇼핑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동료들, 손님들 모두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최 회장은 마이크를 들고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우리 강남 센트럴 플라자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준호는 초에 회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변화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 이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 회장이 말을 이었다. 김준호 씨를 우리 쇼핑몰의 고객 만족 팀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를요? 최 회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호 씨. 당신의 경험과 변화가 우리 쇼핑몰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준호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동료들이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다. 준호 씨, 정말 축하해요. 박민준이 준호를 꼭 안아주었다. 이상훈 관리자도 다가와 말했다. 잘 해낼 거예요, 준호 씨. 당신의 성장을 지켜봐 왔으니까요.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모든 것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난 몇 달간의 일을 되새겼다. 내가 정말 변한 걸까? 그는 자문했다. 그때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와 준호 옆에 앉았다. 준호는 그 노인을 바라보았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친근함이 느껴졌다. 젊은이, 무슨 고민이 있어 보이는구먼. 노인이 말을 걸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제가 정말 변했는지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네.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법이지. 준호는 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일어서며 말했다. 자네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잊지 말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을 배웅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이제 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다음 날, 준호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쇼핑몰에 출근했다. 그의 첫 번째 업무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준호가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대할 겁니다. 나이, 성별, 외모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께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준호의 열정적인 연설에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의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진 듯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강남 센트럴 플라자는 눈에 띄게 변화했다. 직원들의 태도가 더욱 친절해졌고 쇼핑몰을 찾는 손님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랐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준호를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왔어요.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제 할아버지가 얼마 전 이 쇼핑몰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경비원에게 쫓겨났다가 나중에 그 경비원이 찾아와 사과했다고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혹시 그 할아버지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재성 회장님이세요? 할아버지께서 그때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준호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당신을 통해 진정한 변화의 의미를 배우셨대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의 변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 씨. 제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셔서요. 준호가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가 더 나은 사람이 되셨으니까요. 그날 이후 준호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다. 강남 센트럴 플라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한 쇼핑몰로 선정되었고 준호는 올해의 직원으로 뽑혔다. 시상식 날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이 상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변화하고 성장했기에 가능한
강남 센트럴 플라자의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맸다. 그의 옆에는 박민준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최 회장과 이상훈 관리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최 회장이 입을 열었다. 김준호 씨, 지난 몇 주 동안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준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단순히 제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최 회장에게 집중되었다. 김준호 씨, 당신을 우리 쇼핑몰의 고객 존중 프로그램 책임자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특히 노인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둘 거예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다니.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훈을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어주세요. 준호는 감격에 겨워 말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호는 박민준과 함께 회의실을 나왔다. 축하해요, 준호 씨. 민준이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준호는 새로운 열정으로 일에 몰두했다. 그는 노인 고객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기획하고 직원들에게 노인 고객 응대 교육을 실시했다. 그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한 달 후 강남 센트럴 플라자는 노인 친화 쇼핑몰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준호가 제안한 노인 동행 서비스는 특히 큰 호응을 얻었다. 젊은 직원들이 노인 고객의 쇼핑을 도와주는 이 서비스는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만들어냈다. 어느 날 준호는 쇼핑몰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그 노인이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쇼핑몰에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은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자네가 많이 달라졌구먼. 이 늙은이를 기억해주다니.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노인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젊은이,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지. 자네를 용서한 지 오래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 이후로 준호와 노인은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인의 이름은 박지훈. 그는 한때 유명한 사업가였지만 은퇴 후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다. 준호는 박지훈 어르신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웠고 어르신은 준호에게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강남 센트럴 플라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노인 친화 쇼핑몰로 선정되었다. 시상식 날 준호는 단상에 올라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 상은 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특히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한 어르신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지훈 어르신은 객석에서 준호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준호는 박지훈 어르신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훈 어르신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해야지. 자네 덕분에 이 늙은이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으니 말이야. 준호는 어르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날을 보냈다. 1년 전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 앞으로도 나는 매일을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다. 준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와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성장은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출근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쇼핑몰의 직원이 아닌 사회 변화의 주역이 되고자 했다. 그는 세대 통합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일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준호는 지역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쇼핑몰에서 일하는 노인 직원들과 짝을 이루어 그들의 삶의 경험을 배우고, 반대로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배웠다. 이 프로그램은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언론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세대 간 소통의 새로운 모델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이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더 나아가 노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은퇴한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쇼핑몰 내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창업 아이템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준호는 박지훈 어르신의 조언을 자주 구했다. 어르신의 사업 경험은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준호야 노인들의 경험은 금광과 같아. 그들의 지혜를 어떻게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거라. 박지훈 어르신의 이 말은 준호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준호는 노인들의 전통 기술과 젊은이들의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제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전통 수공예 기술을 활용한 현대적 인테리어 소품, 할머니의 레시피를 현대화한 건강식품 등이 그 예였다. 이 제품들은 예상 외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뉴트로 트렌드와 맞물려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쇼핑몰 내 노인 창업조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온라인 판매도 꾸준히 증가했다. 준호의 노력은 곧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 창조 경영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여러 대학과 기업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준호에게 가장 큰 보람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노인들의 행복한 미소였다. 새로운 일을 통해 활력을 되찾은 노인들,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노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준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준호야 고마워. 박지훈 어르신이 어느 날 준호에게 말했다. 내 덕분에 우리 같은 노인들도 아직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됐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어르신들 덕분에 저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날 밤 준호는 다시 한번 일기를 썼다. 오늘도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은 모든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앞으로도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다. 준호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